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록면에서 풍성한 대회였고 한국 수영은 희망과 과제를 동시에 확인한 대회였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표팀의 출발은 산뜻했습니다. 대회 개막 이틀 만에 다이빙의 김수지 선수가 이 종목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중들의 응원이 많이 힘이 됐고요. 우아람 선수도 도쿄올림픽 출전권 2장을 따내며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수구는 감동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결성된 지 2달밖에 안 된 여자 대표팀은 첫 골에 감격의 눈물을 쏟았고 그 역사적인 골을 넣을 수 있게 장소를 만들어준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남자 대표팀은 세계 수영대회 첫 출전에서 첫 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경영 종목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출전 선수 29명 가운데 결승에 진출한 선수는 김서영 선수 단 1명. 또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5개의 한국 신기록을 쓰며 선전했지만 세계 무대의 벽은 역시 높았습니다. 그 높은 무대에서도 빛나는 별들은 있었습니다. 미국의 드레셀 선수는 지난 대회 7관왕에 이어 이번에도 6관왕을 차지하며 스웨덴의 세스트렘 선수와 함께 2회 연속 MVP로 뽑혔습니다. 여자 자유형 400m에서 레데키 선수를 꺾은 호주의 티트머스. 남자 접영 200m에서 10년 만에 펠프스의 기록을 깬 헝가리의 밀락은 10대 돌풍을 일으키며 새로운 별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중국의 순양 선수는 2관왕에 오르고도 도핑 논란 때문에 시상대에서 번번이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참가 규모에서 역대 최대였던 이번 대회에서는 9개의 세계 신기록과 16개의 대회 신기록이 나와 기록면에서도 풍성한 대회로 세계 수영사에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기록에서는 비교적 만족스러웠지만 흥행이나 운영에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몰카 사건에 클럽 사고까지 뜻밖의 악재도 겹쳤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용섭 시장의 거듭된 참석 요청에도 끝내 대답하지 않았던 북한. 체육, 문화 교류와 소통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활짝 여는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흥행몰이 요소가 사라진 수영대회는 초반 텅 빈 관중석이 이를 증명해줬습니다. 여기에 표만 사고 경기장을 찾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해 관람석이 썰렁해지자 광주시는 공무원 동원령까지 내렸습니다. 중계방송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것도 아쉬웠습니다. 생각보단 사람이 적어 보이고 경영 종목이 시작된 중반 이후에서야 중국 응원단 등이 찾아오면서 관람객이 증가하기 시작해 이번 대회에 모두 33만여 명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경기 운영에서도 미흡함이 드러나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배영에선 출발 때 장비 문제로 2명의 선수가 스타트를 하지 못해 홀로 예선전을 치르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영연맹의 실수로 오픈워터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수영모에 매직펜으로 나라 이름을 적어야 했고 다이빙 선수들은 유니폼의 상호명을 테이프로 가려야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총국에 대한체육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좀 더 준비성 있게 했으면은 그 세계적인 경기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대회 초반 일본인 관람객의 몰카 사건에서부터 대회 막바지에 일어난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까지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1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시민 서포터즈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각국 선수단과 국제수영연맹은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치러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위는 처음이었던 만큼 미숙한 부분도 적지 않았지만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음 달 열릴 마스터즈 대회를 잘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의 이면에 특혜성 조례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다른 지역 조례와 비교해봐도 유독 특별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사고가 난 클럽은 2016년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개장했지만 규정을 어긴 채 술을 팔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처분이 이어졌습니다. 업종 위반으로 과징금 1,590만 원,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6,360만 원 등 반년 동안 3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 광주 서구의회는 일반 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7개 자치구에 비슷한 조례가 있지만 광주 서구의회의 조례에만 유일하게 조례 시행 이전 일반 음식점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더해졌습니다. 때문에 이 클럽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단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직 구의원은 해당 클럽 업주와 만난 적은 없었다면서도 형평성 때문에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영업했던 분들에 대한 그분의 나름대로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분들도 가만히 돼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가혹하다. 해당 조례의 예외 규정에 따라 150제곱미터가 넘는 일반 음식점인데도 춤을 출 수 있게 된 업소는 사고가 난 클럽을 비롯해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조례에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지만 광주 서구청은 단 한 번도 안전점검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뭐 1년에 2번씩 꼭 점검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점검 못했었고. 경찰은 공동업주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과 조례 제정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변칙 영업에 길을 터준 구의회와 위생점검과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자치구 모두 이번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광주시와 자치구가 특별대책단을 구성해서 안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대책단은 내일부터 11월까지 1,400여 개 건축물을 점검하되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81곳을 가장 먼저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복층형 발코니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로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무단 중축이나 무허가 영업 등 위반 사항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광주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대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사가 되고자 했던 한 청년의 꿈이 음주운전에 짓밟혔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광주교대 앞 횡단보도를 남학생 2명이 천천히 건넙니다. 인도에 거의 다다를 무렵 차량 한 대가 순식간에 달려와 한 명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차량 운전자 28살 백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9%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뒤 차를 몰고 달려오던 방향대로 곧장 도주했습니다. 차에 치인 박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함께 길을 건너던 친구는 가까스로 달려오는 차를 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대학생이 소리가 났어. 그 어린 학생이 다 엎드려서 누웠더라고. 차량만 피상나고. 운전자 백 씨는 사고를 낸 뒤 약 3km를 도주해서 갓길에 차를 대고 통화를 하고 있었고 심하게 부서진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백 씨는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18km 넘게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처벌이 강화된 그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선생님이 되겠다던 대학생은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이제 음주운전 이게 좀 강화됐는데 아직도 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씁쓸해요. 저도 어지간해서 좀 용서를 하는 편인데 이번 가해자는 저를 용서하기 싫어요. 백 씨는 사고를 낸 뒤 두려워서 현장을 떠났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무안 톤머리 해수욕장은 긴 백사장과 곰솔숲이 어우러져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를 끄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불법 토사 채취에 불법 건축으로 무법 천지로 변하고 있지만 무안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백사장에서 불과 수십 미터 거리 언덕에 카라반 캠핑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라반 동수만 10여 개, 바로 옆에는 공동 세면장도 짓고 있습니다. 말만 카라반이지 상하수도 시설과 콘크리트 기초에 테라스까지 펜션 건물에 가깝습니다. 곧 준공을 앞둔 이 카라반 캠핑장이 개발 행위 허가는 물론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안 했는데요. 난 지금 된 줄 알았는데 안 되면 다 걷어낼게요. 그러면 걷어내야 됩니다. 문제의 현장은 올 초 불법 토사 채취 민원을 받았던 곳. 허가를 받지 않고 수백 톤의 흙을 무단 채취하고 외부로 불법 반출했습니다. 일부는 무안군이 추진하는 광급 공사 현장에 반입돼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이 몇 번 주소지로 군에다가 신고를 하고 했어도 군에서는 현장에 아무도 않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불법 토사 채취에 대해서는 반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카라반 캠핑장 불법 건축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민원조차도 눈과 귀를 닫아버린 무안군 행태가 업자와의 유착 의혹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5분쯤 광주시 서구 덕흥동 무진대로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차량 3대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돌 사고가 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들이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7분쯤 무안군 무안읍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살 이모 씨가 운전하던 굴착기가 작업자 56살 A씨를 덮쳐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굴착기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성윤리 수업 시간에 상영한 단편 영화를 놓고 성비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 도덕교사 모임이 해당 교사에 대한 탄압과 수업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광주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전국 교사 모임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명 기회나 전문가 자문도 없이 해당 교사를 성비위자로 낙인 찍어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대학교 강동환 총장의 복귀 요구에 대해 법인이사회가 불가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이사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강 전 총장의 복귀는 부적절하다며 당초 요구한 대로 다음 달 10일까지 총장 선출안을 마련하라고 대학자치협의회와 혁신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채용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을 상대로 광주시가 제기한 인건비 보조금 반환 청구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광주시가 학교법인 낭암학원을 상대로 낸 재정결함 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가 더 간단한 절차인 지방세 징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실익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광주시는 낭암학원이 뇌물을 받고 채용한 교사들의 인건비 등 8억 2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 수입 규제를 검토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전남 지역 농어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산 농수산식품의 일본 수출액은 1억 4,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7%에 달하고 특히 전복과 김, 톳, 파프리카 등은 일본 수출 비중이 7, 80%대를 차지해 수입 규제가 이루어지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금호타이어 노사의 2018년도 단체 교섭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투표용지 오류로 미뤄졌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노조 측이 실시한 조합원 투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투표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